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늘 마음속에 품었던 꿈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놀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때 저는 소영을 만났습니다. 소영은 동네에서 마치 달빛처럼 반짝이는 존재였어요. 그녀의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 그리고 살짝 드러나는 목덜미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비밀스러운 바다처럼 깊었고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쪽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영은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말 한마디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사해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죠. 제가 아무리 다가가고 싶어도 그녀는 늘 거리를 두었어요. 처음에는 소영이 부끄럼을 많이 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냉담해졌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머니 정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지만 제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지은아, 소영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야. 결혼에 대해 조금 어색해하는 것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소영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면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드레스 가게에서 소영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행복해요 라고만 짧게 대답했죠. 그 말 속에 숨겨진 슬픔은 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한복과 섬세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소영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저를 향한 온기는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애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그녀가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동생과 함께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과 동생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 진실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친구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는 지은아, 우리 둘 다 얼음 같은 아내와 살고 있네. 정말 냉장고보다 차가워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소영의 행동을 확인하기로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소영과 동생이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영과 동생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모든 답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밀양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리넨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얼음 밑에 흐르는 강물처럼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깊은 감정으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카페 별빛 다방에서 준호와 만났습니다. 준호는 어깨에 무심한 듯 걸친 가죽 재킷과 흰 티셔츠 차림에 짙은 눈썹 아래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짜 얼음집에 산다더니 너네 집은 어때? 라며 웃었지만 제 마음은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으로 무거웠습니다. 준호와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내 안에도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나랑은 대화도 거의 안 하거든. 이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나도 그래? 소영이랑 있으면 마치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야.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이러다 얼음집에서 살다가 진짜 냉장고로 이사 가야 할 판이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 나오는 거 알지? 우리 집도 그런 느낌이야. 준호는 폭소를 터뜨렸고 그 순간만큼은 무거운 마음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영이 외출한 틈을 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달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선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카메라를 통해 본 영상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소영이 동생 미나와 함께 집안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소영은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동질감과 결속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비밀을 나누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고 단지 몸짓과 표정만으로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진실이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행동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소영은 겉모습에 불과했고 그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것.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금씩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영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은 씨, 오늘은 같이 산책할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었고 저도 모르게 그래, 좋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소영과 나는 밀양 시내 근처에 있는 청류천 산책로를 걸었어요. 그녀가 입은 연한 핑크색 원피스는 바람에 살랑거렸고 발끝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가 잘 어울렸죠. 목걸이는 작고 은은한 진주가 달려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반짝였어요. 그런 소영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세하고 매혹적이었죠.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다 용기를 내 소영에게 물었어요. 소영아, 우리 이렇게 걷는 거 오랜만이지? 내가 갑자기 산책하자고 해서 놀랐어.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가끔은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도 좋잖아요. 지은 씨도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스트레스야 늘 있지만 내가 있어서 조금은 나아졌어. 그런데 그 순간 소영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지은 씨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죠. 뭐든 말해도 괜찮아. 나도 다 이해하고 싶어. 소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내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건 사실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그럼 내가 그 상처들을 함께 치유해 줄게.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나랑 함께 걸어가자. 소영은 그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기에는 달콤함뿐 아니라 알 수 없는 긴장과 미스터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동생 미나와의 관계가 단순한 자매 사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갑자기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죠. 지은 씨, 우리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하지?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진실일까?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나랑 함께 나눠줘.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와 미나는 그냥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일들은 상상 이상이고 그 때문에 나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소영이 감추고 있던 미스터리의 시작인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희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영과 미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소영 자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희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초여름 밤, 밀양의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소영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는 은은한 라벤더색 원피스에 어울리는 심플한 실버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가느다란 발목 위로 보이는 하얀 스타킹이 밤 공기와 어울려 왠지 모를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그녀의 검고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져서 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닫혀 있었다. 지은 씨, 사실 오늘은 미나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소영 동생 미나가 일하는 작은 카페 달빛 정원으로 향했다. 미나는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에 블랙진을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어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눈빛 한 구석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흔적이 있었다. 지은 씨, 만나서 반가워요. 미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만나서 반가워요. 미나 씨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미나 씨, 소영이가 당신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지은 씨, 우리가 겪은 일들은 평범한 자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 사이의 비밀, 오래된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살짝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그러나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소영과 미나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해 더욱 의심이 깊어졌다. 나는 점점 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되었고 마음 한켠에선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며칠 뒤 소영이 나를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날도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지 않은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가 그녀의 차가운 인상에 조금은 따뜻함을 더했다. 지은 씨, 나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녀가 말을 꺼내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다 말해줘, 소영아.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가 우리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걸 알게 되면 지은 씨도 힘들 거라는 걸 알아서 숨겼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함께하자.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해. 그 순간 소영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벽 뒤로 숨어버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소영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비밀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소영과 미나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통화 속에서 들려온 단어들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약속, 위험, 돌아갈 수 없는 길.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지은 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 사람은 낯익은 얼굴, 바로 소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과 비밀이 가득했다. 아버님, 왜 여기?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너와 소영, 그리고 미나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오래전 우리 가족은 큰 사건에 휘말렸고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떤 사건인가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사건은 마을을 뒤흔들었고 우리 가족은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 소영과 미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다. 그 순간 나는 소영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영과 미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너의 믿음과 인내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소영과 미나를 향한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과거와 상처를 함께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소영이 몰래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속에는 가족의 비밀과 그녀가 감당해온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소영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을게 속으로 다짐하며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미나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 씨, 소영이랑 나, 그리고 아버님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나는 앞으로 닥칠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집 앞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 씨,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준비하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결심이 섰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소영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전하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밤, 밀양의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같았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남긴 경고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소영과 미나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집 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그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소영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입은 민소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손목에 감긴 은빛 팔찌가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멀리하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도대체 어떤 아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카메라 화면 속에서 미나가 갑자기 소영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를 은밀히 주고받았다. 그 순간 화면이 잠시 끊기면서 나는 숨을 죽였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직접 물었다. 소영아, 미나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나누는 거야? 나도 알고 싶어.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가족의 오래된 문제야.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아플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나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쥐어주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나는 소영과 미나의 관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미나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 순간 나는 미나에게서도 따뜻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 자매 사이에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낯선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에 다가가려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일까? 그리고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걸까? 바로 그때 소영이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 씨,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길이 험난해도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곧 우리 삶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으로 번질 것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붉은 봉인의 편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칠 시련은 무엇일까요? 한여름 밤, 밀양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던 나는 소영과 함께였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시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걸린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 살며시 빛났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나를 멀리했다. 지은 씨, 오늘 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든 말해줘. 난 내 편이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우리 삶을 옥죄고 나와 미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비밀이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줘.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밀양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비밀 결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결사는 외부인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 의식을 치르고 가족 구성원들은 평생 그 비밀을 지켜야 해요. 나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야? 소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결사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조차 멀리해야 했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가 살짝 흔들리며 그 아래로 드러나는 목덜미가 부드럽고 섬세하게 빛났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를 안았다. 소영아,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나는 너를 사랑해. 함께 이겨내자. 그녀는 고개를 내밀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고마워, 지은 씨. 하지만 이 비밀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먼 곳에 있는 진실의 열쇠를 찾아야 해요. 그 열쇠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소영과 미나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진실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밤, 밀양의 한적한 골목길에서 나는 소영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힐이 세련되게 빛났다. 은은한 향수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나를 여전히 멀리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술에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지은 씨,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소영은 숨을 고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은 밀양 근처의 깊은 산골짜기에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집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둠의 맹세를 통해 가족의 명예와 비밀을 지켜왔죠. 하지만 그 맹세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그 대가가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도 옥죄고 있어요. 나는 소영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어둠의 맹세.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 대가는 뭐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했다. 그 맹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비밀을 지키게 하고 외부와의 모든 감정을 차단하게 만들어요. 사랑도, 우정도 모두 금지돼 있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 맹세에 묶여 살 거야?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너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나도 그래, 소영아. 우리 함께 이 어둠을 뚫고 나가자. 하지만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밀양의 오래된 사찰, 청년사에 답이 있다. 나는 소영과 눈을 마주쳤고 그녀도 메시지를 읽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청년사. 그곳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숨기려 했던 장소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청년사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밀양의 오래된 사찰 청년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위험과 마주하게 될까요? 무거운 여름밤, 나는 소영과 함께 밀양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 청년사로 향했다. 사찰 입구에는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무 사이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소영은 짙은 남색 한복 느낌의 긴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간결한 은색 비녀를 꽂아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긴장과 결의로 반짝였고 때때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여기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숨겨왔던 장소예요. 소영이 낮게 말했다. 우리는 사찰 안으로 들어섰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 사이로 낡은 돌계단이 이어졌다. 그곳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우뚝 서 있었고 곳곳에 작은 등불이 반짝였다. 소영은 조심스레 한 건물 문을 열었다. 여기 우리 가족의 비밀이 담긴 어둠의 맹세 서약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서약서가 우리 가족을 옥죄던 비밀의 열쇠인가? 소영이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는 오래된 서책과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두루마리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펼치자 검은 먹으로 쓰인 글씨들이 빼곡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어둠의 맹세 내용이에요. 소영이 읊조렸다. 평생 비밀을 지키고 외부와의 감정을 철저히 차단하며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며 말했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전통이 너무 무거웠죠. 당신과 함께라면 그 무게를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때 갑자기 사찰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를 뒤쫓고 있는 듯 했다. 긴장한 우리는 재빨리 두루마리를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은 씨, 이젠 도망칠 시간이야. 이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소영이 속삭였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비밀을 넘어 우리 삶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누가 우리를 쫓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음모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불던 어느 날, 밀양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나는 소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에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멀리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 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그날 밤, 우리는 밀양 외곽의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과 관련된 비밀 모임이 열렸던 장소였다. 창고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소영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어둠의 맹세를 깨려는 자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은 냉소를 띤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 맹세를 지키는 집단이다. 그 누구도 이 비밀을 깨뜨릴 수 없다. 하지만 소영은 단호하게 맞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사랑과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어둠 속에 맞섰다. 그 싸움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진실과 사랑 앞에서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창고 한켠에서 미묘한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서막일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소영과 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